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레어의 하정우라고 하고요. 저희 클로바 뮤직의 김찬주 리더님과 함께 클로바 뮤직에 들어간 기술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스마트 AI DJ 비서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클로바 뮤직이 그렇다라는 개념보다는 클로바 뮤직의 장래 희망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로바 뮤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클로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갈 건데요. 어제 클로바 플랫폼 설명 프레젠테이션이 있긴 했지만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클로바란 게 네이버와 라인의 콜래보레이션 프로젝트로 범용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가치와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 AI 플랫폼이고요. 이미 그 5월에 저희 클로바 앱 베타 테스트가 나왔고, 그리고 인공지능 큐레이션 서비스 앱 서비스인 디스코가 이미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8월에는 그 한일 양국의 저희 클로바가 인사이드된 스피커 웨이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클로바의 비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원대하게 자비스 같은 어떤 진정한 AI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래서 이는 어떤 실생의 실생활 그리고 리얼타임에서의 사용자들에게 어떤 굉장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기계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람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자비스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그 말이 좋아 자비스지 이게 현존 기술로서는 해결해야 될 난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펀더먼털한 선행 기술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클로바에서는 클로바 AI 리서치라는 속칭 클리어라고 하죠. 클리어라는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선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조직은 모토는 오픈, 컬래버러티브 그리고 셀프 모티베이트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국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코어를 진행하고 있고, 아래에 계신 조경현 교수님이라든가 USC 임지한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 그 홍콩 강기대 김성 교수님이 조인을 하시기로 하셨고요. 아래쪽의 멤버분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어드바이저리 멤버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발표는 기본적인 추천에 대한 개념 설명, 그리고 저희 클로바 뮤직에서의 어떤 추천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로그 분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클로바 뮤직의 추천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뮤직 컨텐츠 모델링 관련한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오래된 추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나름 그 분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매트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추천하는 방법은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것과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은 그 릴레이션, 즉 관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사용자들끼리는 뭔가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면 얼추 맞더라 하는 철학에서 이제 나온 방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텐트 베이스드 필터링이라 하면 그냥 관계보다는 개별 유저 혹은 개별 아이템들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런 특성이 이제 모델링이 됐으니까 비슷한 사람들에게 비슷한 아이템을 좀 더 추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마존 시절부터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이거를 좀 도식화하자면 오늘 오후에 있을 그 네이버 에어스의 최지호 리더님이 워낙 장표를 잘 만드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복사를 해왔는데, 다음과 같이 여기 레이저인가요? 네. 사용자들이 이렇게 쭉 있고 저희는 음악을 하니까 음악 곡들이 쭉 있으면 어차피 비슷한 노래를 많이 들었던 분들에게 비슷한 노래를 추천해주면 되게 만족해 하더라라는 철학을 그대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은 코어커런스 기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을 뭔가 수학적으로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결국 레이턴트 팩터를 찾아내는 모델들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가정은 결국 사용자와 아이템의 특성을 표현하는 어떤 옵저버블이 아닌 그 숨겨진 공간상의 어떤 피처가 존재할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피처만 잘 정의를 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 사용자가 이 아이템을 좋아할지 말지를 충분히 스코어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행렬이라든가 텐서 분할을 이용해서 유저나 아이템의 피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이게 사용자 곱하기 아이템 행렬을 사용자 곱하기 피처 행렬이랑 그다음에 아이템 곱하기 피처 행렬 작은 두 개 행렬로 나누고 그러면 얘보다 얘가 훨씬 크기가 작아지겠죠. 나중에 얘들을 곱해봤을 때 점수가 곱했을 때 얘를 얼마나 잘 복원해내느냐 이걸 기준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어버리면 나름 추천이 잘 될 거다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 수식은 전반 요 수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간이 좀 애매해서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외에도 뭔가 샘플링 기반의 어떤 토픽 모델을 통해서 분포 학습을 통해 가지고 비슷하게 피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요건 살짝 좀 고전적인 방법이고 최근에는 뉴럴넷 기반의 어떤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하는 것과 비슷하게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뉴럴넷 베이스로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추천 학회들을 보면은 거의 뉴럴넷 기반의 방법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와 아이템 행렬이 굉장히 스파스하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 사용자가 수천만, 곡 보량도 수천만. 그러면 수천만 곱하기 수천만 행렬에 칸이 다 차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세계에서 데이터 로그 분석을 해보면 빈 칸이 거의 99.999%입니다. 그러면 0.01%의 데이터로 99.999%의 값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보통 무비렌즈 뭐 이런 넷플릭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 정도가 정말 안 스파스한 게 한 90% 정도가 빈칸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시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피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저 사이즈와 아이템 사이즈가 너무 큰 데다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부분, 매일매일 새로운 곡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템에 이게 유저는 좀 덜한 편인데 이 곡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덱스로 사실 표현을 하거든요. 개별 곡들을 인덱스로 표현을 하는데 이 인덱스란 것이 인덱스는 다른데 실제로는 같은 곡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곡 하나를 내더라도 스페셜 앨범, 정규 앨범, 기타 등등등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다른 인덱스를 받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템인데 다르게 취급을 받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시비라 하면 이게 점수를 매긴다고 했을 때 1점부터 5점이면 1점은 누가 봐도 나쁜 점수, 5점은 누가 봐도 좋은 점수인데 3점은 어떤 사람은 3점이 정말 잘 준 점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점이 정말 짜게 준 점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부분. 그리고 슐링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냥 악의를 품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서비스니까 마구 점수를 나쁘게 주는 것.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스파시티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롱테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롱테일에 들어가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곡이 나왔을 때 로그가 없습니다. 로그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유사성을 분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과 함께 하이브리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컨셉 자체는 초창기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게 사실이나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피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컨텐츠 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모델이 표현한 컨텐츠를 믿을 수 있느냐 였으나 최근에는 딥러닝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막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해볼 만하다 하는 부분이 많이 연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딥러닝 뉴럴넷 모델 특성상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막강한 역량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하이브리드화는 최근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존의 어떤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방법, 그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모델을 위한 CNN 방법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뉴럴넷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것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인데요. 머신러닝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목적 함수를 잘 정의하는 겁니다. 추천의 목적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걸 찾아서 던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가 만족한다는 걸 함수로 바꿨을 때가 되게 난해합니다. 사람이란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앰비거스 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선호도도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모델이 학습하는 어떤 매트릭이랑 사용자의 만족이 진짜 같으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엔드투엔드식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 사실 전처리도 많이 필요하고 후처리도 되게 많이 필요한 기술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김찬주 리더님께서 클로바 뮤직에서의 어떤 기술 관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클로바 뮤직의 김찬주입니다. 예, 앞에서 하정우 박사님이 추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클로바 뮤직 추천 시스템을 만들면서 저희가한테 닥쳤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웨이브라고 이제 클로바에서 스피커 제품, AI 스피커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AI 그 스피커 제품에서 음악 재생은 굉장히 키 피처입니다. 전체 사용자의 70% 이상이 음악 추천, 음악 서비스를 위해서 AI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시를 하면서 로그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들이랑 AI 스피커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재밌고 좀 공유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탑 쿼리, 탑 센텐스들이고요. 스피커 형태이기 때문에 쿼리 단어보다는 이게 문장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한 순으로 일부는 뭐 중복 제거된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발화 중에 특정 트랙을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가수 단위의 요청이 많고요. 가수 단위 요청보다는 그냥 신나는 노래나 아니면은 발라드 틀어줘나 하는 장르 단위의 요청이 많고요. 사실 그것보다 제일 많은 거는 그냥 노래 틀어줘, 음악 틀어줘가 다른 발화에 비해서 현저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 추천이 스피커 기반 시스템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플랫폼들과 시간대별 사용료를 비교한 데이터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낮 시간에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PC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앱이랑 클로바 앱이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황색의 라인이 스피커인 웨이브고요. 요거는 기존의 PC랑 그 다음에 앱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우선 보면 낮 시간에 굉장히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밤에 생각보다 다른 앱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사용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뭐 자장가나 뭐 이런 노래들을 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장르별 재생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연한색은 네이버, 기존의 네이버 뮤직 앱에서의 이제 재생률이고, 밑에 좀 진한 게 웨이브에서의 재생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은 기능성 음악이랑 동요, 클래식, 재즈와 같은 장르들의 재생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동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 보이고, 기능성 클래식, 재즈 같은 경우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배경음악 그냥 틀어놓는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수랑 그 다음에 가수 그 플레이 카운트, 그 가수별 곡들이 얼마나 많이 재생됐는지에 대한 로그 스케일 그래프고요. 마찬가지로 웨이브랑 네이버 앱이 롱테일 분포가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데이터를 봤을 때는 두 개가 분포가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탑 가수들을 찍어 보니까 생각보다는 데이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핑크퐁이나 동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핑크퐁 가수가 이제 앱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요.
보시면은 동요나 아니면은 배경음악들, 그다음에 피아노 곡들 이런 것들이 상단에 올라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이 기존 시스템들이랑 좀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키즈나 그다음에 배경음악이나 클래시컬, 재즈 쪽이 좀 새롭게 새로운 마켓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플랫폼, 어시스턴트 플랫폼에서는 음악 추천이 조금 더 기존보다는 중요하신 걸 알 수 있고요. 예. 다음으로는 음악 추천을 만들면서 두 가지 이제 챌린징했던 이슈랑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간단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잘 정리된 메타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일반적인 바람이 신나는 노래 틀어줘, 혼자 듣기 좋은 노래 틀어줘에 대해서 추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신나는이나 혼자 듣기 좋은 노래에 대한 뭐 태그된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랑 그다음에 개인화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들, 트랙이나 아티스트나 키워드 같은 아이템들을 동일한 공간에다가 인베딩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이를테면 워드투백으로 트랙이랑 키워드를 같은 공간에다가 이제 배치를 시키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이한 아이템들끼리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뭐 신나는과 특정 곡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워드투백으로 계산된 인베딩들 자체가 딥러닝의 인풋으로 그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취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태그된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워드투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는 잼 데이터라는 걸 사용했는데 잼 데이터는 네이버 뮤직에서 유저 크리에이티드 유저가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면서 태그를 붙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선 워드투백을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하면서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는 트랙 아이디랑 그다음에 플레이리스트 제목의 태그들을 같은 일반적인 단어라고 보고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가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키워드와 트랙들을 모두 상위 것들을 나열한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가을이라는 키워드랑 유사한 키워드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로이킴의 가을에나 뭐 정인의 가을 남자 같은 트랙들이 가을이라는 키워드랑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나는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는 빼고 유사한 트랙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나는 노래 틀어줘라고 했을 때 신나는이란 키워드랑 어떤 트랙들이 가까운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대부분의 키워드에 대해서 유사한 곡들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키워드가 아니고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트랙에 대해서 가까운 키워드와 트랙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트랙에 대해서 버스커의 다른 노래들 그리고 봄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같은 공간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션 데이터를 통한 인베딩이고요. 이거는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재생했던 시퀀스 플레이리스트 자체를 도큐멘트로 보고요. 그 도큐멘트를 가지고선 이제 워드투백을 수행한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워드투백은 아니고 이제 워드투백 중에 어떤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른 의미를 가지는 워드에 대해서 다른 인베딩을 갖게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고 트랙 시퀀스이기 때문에 트랙만 있고요. 반편지에 대해서 유사한 트랙들입니다. 근데 이제 반편지라는 트랙 하나의 인베딩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인베딩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편지에 대해서 유사한 곡들을 나열하면은 다른 아이유의 곡들을 보실 수 있고 다른 그러니까 같은 트랙인데 다른 인베딩에 대해서 유사한 곡들을 보면은 뭔가 그 시절에 탑백에 같이 위치했던 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인화 부분인데요. 개인화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가지고 개인화를 수행하였습니다. MF는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히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곡이나 가수들의 곡들을 조금 더 많이 추가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보통은 MF나 CF 모델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아이템들을 바로 추천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이나믹성이나 어떤 잘못된 학습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고요.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실제로는 작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많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습을 할 때 롱텀 배치랑 숏텀 배치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롱텀 배치를 할 때는 스레스홀드를 좀 더 높여서 컴팩트한 모델을 만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숏텀 배치는 기존의 모델의 그 웨이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크리먼틀하게 유저랑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러니까 자주 1단위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내가 학습 최적화를 할 때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그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백 곡들이랑 탑 가수들한테 몰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 그냥 랜덤하게 네거티브 샘플링을 했을 때는 해당 가수들만 선택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분포를 가지고선 적절하게 샘플링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뷰징 유저, 탑백 유저를 제외해서 성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탑백 유저들이 실제로 시스템을 어뷰징을 하는 건 아닌데 모델에는 어뷰징이 되기 때문에 어뷰징 유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MF를 적용하면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MF의 가정은 비슷한 아이템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비슷한 아이템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 이제 가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안 맞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트랙을 좋아했을 때는 B라는 트랙을 좋아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유저들이 나는 A라는 트랙만 듣고 새로운 곡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유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어랑 디스커버리 팩터를 줘서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지 아니면 새로운 곡을 찾아서 듣는지에 대한 팩터를 줘서 개인화에 대한 개인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소개시켜드릴 거는 스파크라인 차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MF 모델을 학습하면서 데일리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와중에 하루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MF의 특정 유저에 대해서 MF 결과 상위 30개랑 그 전날 탑 30개를 유저한테 추천을 했을 때 그 중에 몇 개나 듣는지에 대한 프리시전 결과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은 MF가 좋은 거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스파크라인이라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각 유저에 대해서 프리시전에 대해서 정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1점으로 해서 30개 모두를 유저가 들은 거고요. 이쪽은 하나도 못 맞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 30 같은 경우는 MF보다 전체, 그러니까 1점짜리 다 맞힌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만 동시에 하나도 못 맞히거나 거의 못 맞히는 경우가 많고요. MF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그 히트 레이쇼를 보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MF랑 탑 사이에 동시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입니다. 이 숫자가 너무 높게 되면은 실제로 MF가 유저의 어떤 취향을 반영하기보다는 탑 뮤직만 이제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이 수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MF가 탑보다 더 높게 이제 하는 거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스파크라인 차트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일반 텍스트 사이에 원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보는 것보다 간단하게 데이터를 그려서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천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갖고 있고요. 네, 추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다던가 스파시티 같은 문제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은 인터랙티브 리코멘데이션으로 일단은 스피커의 사용자가 조금 더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빠르게 다음 추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린인, 린아웃은 사용자가 음악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경우와 그냥 틀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들을 때는 계속 가수나 곡들을 검색하면서 어떤 것을 들을지 계속 선택을 하는 상태고, 린아웃 상태라고 하면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냥 다른 곳에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유저가 어떤 상태인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다음번 곡들을 더 적절히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컨텍스트를 반영한 개인화를 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저 상태가 지금 듣고 있는 곡을 계속 더 듣고 싶은 상태인지 아니면 새로운 곡을 듣고 싶어하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음에 추천 결과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클로바 뮤직 하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하정우 박사님이 다시 좀 더 고도화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기술은 저희 클로바 뮤직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 딥러닝 기반의 여러 가지 그 테스트한 기술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거는 뮤직 하이라이트를 추출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곡이 있으면 곡의 하이라이트를 자동으로 뽑아내 보자라는 건데, 출발은 그 많은 상용 서비스에서 그 비과금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첫 1분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왜 꼭 첫 1분만 제공을 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서 이거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1분 대신에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제공하면 고객들에게 훨씬 더 좀 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정의는 심플합니다. 어떤 음악이 주어지면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곡이 주어졌을 때 도대체 하이라이트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거고요. 해당하는 개별 곡은 이렇게 시간 곱하기 주파수 도메인의 어떤 에너지 형태인 이런 데이터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각 타임 슬롯별로 주파수별로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하는 이런 2차원 그 행렬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얘를 통상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임 슬롯의 개수는 4,000개인데요. 시간으로 치면 대략 4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샘플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이 하이라이트일까 하는 시작 포인트만 잡으면 실제적으로 하이라이트 추출이라는 연구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끝을 잘 잡아야 되지만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정해진 시간만 틀어주면 되기 때문에 스타트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시간 S를 더한 만큼을 뽑아내면 됩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딥러닝 어텐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이라이트가 어느 부분인지를 어텐션으로 계산하는 모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성에 가까운 부분을 뽑아내는 부분, 그래서 추출해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인 컨볼루셔널 리커런트 어텐션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이 좀 복잡해 보여도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곡이 주어졌을 때 멜 스펙트로그램이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개별 메일 개수가 128메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28메일을 개별 채널로 128개의 채널로 두고 원디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컨볼루션과 풀링을 쭉 거치게 되면 이렇게 그 시간축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타임 슬라이스별로 적당한 크기로 나누고 얘를 LSTM이나 GRU 같은 리커런트 레이어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장르를 아웃풋으로 걸고 장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시퀀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를 찾아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얘를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곡 부분 중에서 장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게 되고 여기서 결정된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수식이 필요해서 적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파가 어텐션 스코어가 되고요. 이 부분은 실제 매일 에너지 값을 평균낸 값입니다. 해서 어텐션 스코어와 해당하는 시간 슬롯의 어떤 에너지 값을 동시에 봤을 때 이 값을 어떤 어텐션된 에너지의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저희가 하이라이트의 구간어치의 총 이 에너지 값을 다 합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라 하면 아무래도 낮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으로 쫙 올라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가속도 팩터를 같이 넣어서 이 전체 합이 가장 높은 구간을 전체 곡 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 산출을 해냅니다. 그렇게 뽑았을 때 얘가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곡이 이게 여기 보면 3,500짜리 슬롯, 이게 3,500짜리 타임 슬롯의 곡인데 보면은 4,000 슬롯까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곡 길이에 따라 다르니까요. 4,000 슬롯이 4분 기준 정도 되는데 4분보다 모자라면은 3분보다 넘으면 명확합니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근데 4분보다 모자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0으로 채우는 방법, 두 번째는 앞에 거를 뒤에다 붙이는 방법, 세 번째는 뒤에 거를 뒤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르 분류를 하려면 뒤에 걸 뒤에다 붙이는 게 성능이 조금 높고요. 근데 어텐션 스코어를 찾으려면 대부분의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라이트를 골라낼 때 역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뽑을 때는 앞부분을 뒤에 붙여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텐션 스코어를 이렇게 쫙 뿌려보면 흰색이 굉장히 높은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색일수록 낮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했을 때 합해놓고 봤더니 이 부분이 가장 높더라.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도 하이라이트일 거다라고 추출해내는 거죠. 기술적으로 뭔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해서 저희가 32,000곡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가장 많이 플레이된 32,000곡 정도로부터 테스트를 해봤고요. 장르가 대표 장르 10개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르 밸런스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트로트 굉장히 적고 클래식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하면서 봤더니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패턴이 눈에 보이는 게 저희가 트레이닝 테스트를 쪼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했던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상위 10곡을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 그 아래쪽을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곡들이 봤더니 댄스곡 기존 이게 검은색이 전체에 대한 분포인데 보면 댄스 발라드는 역시 구성이 확 드러나고요. 그리고 힙합 요즘 힙합이 뭐 그때 쇼미더머니 끝나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힙합곡도 되게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출판된 곡들을 봐도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규모 분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가 좀 그 겨울에 좀 곡이 많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전히 아이돌 뮤직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라는 것을 덤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요. 일단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정답 데이터가 필요해서 사내 8분의 음악 전문가들께 280곡 정도에 대해서 실제 곡별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곡을 레이블링 체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이 하이라이트라고 잡은 구간과 오버랩이 되는 길이를 이 모델의 정량평가의 지표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 정량평가군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성평가는 8분의 이분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뽑았는데 1점에서 5점 척도로 좀 평가를 매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F1M은 첫 1분을 하이라이트가 아니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인 거고요. 그다음에 멜 스펙트로그램 에너지만 봤을 때, 그다음에 저희 모델을 썼을 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초짜리 클립인데 21초 거의 70% 이상이 완전히 겹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모자라게 그냥 에너지 정도, 그래서 에너지와 어텐션을 같이 샀을 때 굉장히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리콜 측면에서는 15초 이상 겹친 경우를 이제 맞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모델이 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어느 정도 만족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5점 척도 기준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도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재인지라 걸그룹 노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네, 미스터 주입니다. 네, 뭐 장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일렉트로닉은 어떤가? 네. 그리고 버스커 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라드 곡입니다. 기다리던 그대 알고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작은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눈길 데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네, 트로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홍진영.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팝의 R&B도 해봤습니다. You'll always have my shoulder when you cry 네, 대충 거의 이 정도의 어떤 곡 부분들이 하이라이트로 잘 뽑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됨으로써 이제 그냥 기존의 어떤 1분 미리 듣기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르가 얼마나 비슷한 부분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냥 논문형 결과라서 뭐 여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하는 곡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혹은 신나는 곡인지 좀 슬픈 노래인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리커그니션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연초에 저희 인턴분 전병수님이라는 인턴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페이퍼를 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뒤로 가면 결국 추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신나는 노래 틀어줘, 뭐 슬픈 노래 틀어줘를 하는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태그를 달고 있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컨텍스트 어웨어 추천에서는 이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는 멀티모달 컨볼루셔널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부분을 이제 원디 컨볼루션과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시청 모델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사 부분도 이제 인베딩을 한 다음에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 가지고 또 모델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디오가 나타나는 어떤 특성, 가사가 나타내는 어떤 특성을 이제 한꺼번에 판단을 해서 이 노래가 긍정적인지 혹은 신나는 노래인지 아니면은 좀 슬픈 노래인지를 학습을 하는 모델이 됩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이분이 혼자서 거의 데이터도 만들고 다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 7,500여 곡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폴라리티 이모션, 즉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냥 복잡하게 나누지를 않았던 이유가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중립이니 뭐 훨씬 더 신나느니 덜 신나느니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크게 전반적으로 신나는 곡이냐 아니냐만 해도 서비스 입장에서는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가사가 여기 보시면 2749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사에 사용된 단어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벡터 사이즈 400 정도로 잡았던 거고요. 매스 스펙트로그램은 동일하게 128mm입니다. 다만 사용한 분은 초기 1분만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셋 만드는 게 좀 미리였는데 일단 김차주님 설명에서 말씀하셨던 소셜 해시태그 플레이리스트인 잼에서부터 잼 전문가가 달아놓은 태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로 태그가 되어 있는 리스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노래가 긍정적일 거다, 부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 다 포함된 단어가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단어랑 부정적인 단어가 동시에 태그가 들어가 있으면 그 노래들은 모두 다 제외를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뭐 1분 미만의 곡들이라든가 가사가 없는 노래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단어들만 가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능 포지티브, 네거티브 성능 분류를 했을 때 같이 쓰니까 당연히 성능이 가장 잘 나왔고요. 의외로 오디오보다 가사 쪽에 훨씬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가사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다 보니 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보면 오디오 모델링하는 쪽에서 모델 계산을 통해서 얘를 훨씬 더 계산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논문용이라서 에러는 줄고 어큐러시는 오르고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에 긍정적인 노래의 가사에 사용된 단어들, 부정적인 노래에 사용된 단어들. 일단 우리나라 노래 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양쪽에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성공하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노래가 될 거고, 차이면 사랑하다 차이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걸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눈물 이런 거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별 이런 것들은 좀 있는 편이고요. 여기는 달콤 뭐 이런 단어들, 긍정적인 좀 차별화되는 것도 있고 같이 쓰이는 것도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 방향 잠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래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장래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희망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사실 현존의 어떤 AI 스피커, AI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을 보면 그다지 프로액티브하지는 않거든요. 인터랙션이 굉장히 빈번하고 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주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선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추천을 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머인드룹은 머신러닝 필드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데이터, 그러니까 답을 주고 진행을 하는데 사람이 중간중간 계속 개입을 해서 모델이 판단한 결과에 대해서 이거의 답은 이거야, 저거의 답은 저거야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는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추천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도 되게 난해하고 그다음에 매트릭도 되게 난해한 상황에서 휴머인드룹,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정보를 줌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진짜 컨텍스트 어웨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카메라라든가 IoT 센서라든가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요 게임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재즈를 틀어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즈 안에서도 수백 가지 재즈가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 원하는 재즈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인화로 진행을 해야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찬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숙함과 그다음에 뭔가 새로움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거 추천한다고 따져줬는데 이 외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노래 이러면은 이 서비스 엉망이네 소리를 듣게 되고요. 얘만 계속 틀게 되면 뭐 듣던 노래 또 나오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얘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진행해야 저희 장래 희망을 위해서 진행해야 될 방향은 사용자의 인텐트를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프로액티브한 인터랙티브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추천을 함에 있어서 시각화, 눈에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곡이 도대체 왜 추천이 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라이트랑 그다음에 이모션 리커그니션 외에도 훨씬 더 다양한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더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생소함, 이 디스커버리 부분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저희는 똑똑함을 넘어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추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 고양이 맞추는 문제야. 그냥 개인지 고양인지 하면 되지만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모델 매트릭의 어떤 숫자 값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A/B 테스트를 정말 잘해야 되고 정말 잘하려면 실험 디자인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유저 노구를 맹신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 전문가들이 만드는 정말 좋은 큐레이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거는 스포티파이도 그렇고 애플 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RL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연구는 이 학회들 위주의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